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10시 23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목소리도 다소 격앙돼 있었는데요. 이날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5분 전 국무위원들을 불렀습니다. 국무회의실이 아닌 접견실이었고 장관들은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윤 대통령은 회의의 시작도 끝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국무위원들 서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회 부서 안 하셨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이런 절차 없이 윤 대통령은 그렇게 12.3 내란 사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말릴 틈도 없었다는 건데요.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손을 든 건 단 두 사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룸으로 따라가며 계엄은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무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논의한 건 오로지 한 사람.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그러곤 국무회의는 요식행위로 인식하고 반대 목소리는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마땅히 작성해야 할 회의록도 없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엄 선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도 시인했습니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막을 수 없었다고 뒤늦게 억울해하지만 대통령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에서 심지어 대통령은 2, 3분 정도 머물러 놓고 어떤 설명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에 이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더 얘기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바로 이제 이석을 하셔가지고. 당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단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마저도 윤 대통령이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시간은 더 짧았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 계시다가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배치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하지만 송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첫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의 어떤 의구심도 풀지 못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경찰 수사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경찰 수뇌부를 대통령 안가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계엄 시나리오를 시간대별로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 청장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 청장을 서울 삼청동 안가로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었습니다. 여기엔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30분 뒤 국회 출입을 막는다는 등 시간대별 계엄 상황 시나리오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군이 장악해야 할 기관도 명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사 한 곳과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입니다. 조 청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최소 6차례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윤 대통령이 격양된 목소리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하던 보안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습니다.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차려졌던 합동참모본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가에서 5분간 일방적으로 지시사항만 쏟아냈다고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5분 동안 일방적인 지시를 쏟아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아무 말을 할 틈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받고 안가를 나온 두 사람은 황당해하며 이게 훈련이냐 실제냐, 우리 갖고 시험한 거냐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엄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고 여긴 조 청장은 공관으로 향했고 김 청장은 혹시 몰라 다시 서울청 집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조 청장은 아내에게 대통령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은 잠시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마약 관련 회의 참석차 경찰청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설마는 현실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이후로 연거푸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와 체포하란 지시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조 청장은 국회의원도 통제하라고 명령을 바꿨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체포는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해 묵살하고 밑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 측은 국회에선 사실대로 말했다간 대통령에게 타격이 너무 커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역사의 판단을 받기 위해 모두 사실대로 얘기했고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